네, 은희로 일정 장은예입니다. 백악관이 한 발 빼니까 증시가 한 두 발 이상은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정말 기록적이고 이례적인 증시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6% 안팎의 슈팅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경제 지표 일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미국 CPI가 또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PPI가 발표될 예정. 아무래도 트럼프가 나오고 나서 관세 정책 발표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CPI, PPI이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다음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실질 평균 시간당 인구도 나오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함께 나오니까 근원 CPI까지 함께 나오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PPI도 대기 중이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실적 이제 슬슬 시즌 시작되고 있죠. 먼저 금융주들의 실적으로 시작을 알릴 예정인데 블랙록,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웰스파고 대기 중입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무역 수지와 수출입 동향 YOY 기준으로 대기 중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 됐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2월 산업 생산 MOM 기준으로 그리고 뭐 서베이 예상 독일, 미국, 뉴욕 제조업 지수, 수출입 물가 지수까지 함께. 자, 일단 화요일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국에서 3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반도체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좀 배출 비중에 있어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반도체 쪽에 그나마 잠깐의 훈풍이 깃들기도 했었죠. 이번 수출입 물가 지수는 또 어떻게 나올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ASML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 함께 있네요. 자, 목요일이 됐습니다. 하는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자, 일본에서 수출입 동향과 생산자 물가 지수 독일에서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까지. 자, 그리고 TSMC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TSMC 실적 그리고 ASML 실적,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실적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략하게 경제 지표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예고해 드렸던 중요한 이슈 체크 하나씩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준비한 쪽은 CPI와 PPI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이 최근 시장과 경제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공식적인 물가 지표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 매우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에 4월 10일이죠. 4월 10일에는 3월 CPI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11일에는 PPI입니다. 이거는 다 현지 시간 기준이라는 점 체크. 자, CPI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때 물건을 살 때 체감하는 그 소비자 생활 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PI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공장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둘 다 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발표 특히 더 주목받는 이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월부터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10% 기본관세를 부과를 했고 4월까지 그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CPI는 일단 어떻게 나왔을까?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자, 3월은 어떨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3월 CPI에서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붙으면 기업들은 그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마트 물가도 오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CPI 수치가 3%에 근접하거나 3%를 넘은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CPI가 4%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연준이 금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자, PPI는요, 기업들이 재료를 사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겪는 비용을 반영합니다. 시장에서는 3월 PPI가 전달보다 약 0.2%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PPI 안에서도 항공료, 입원 치료비 같은 세부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은 연준이 중시하는 또 다른 지표 PCE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PPI가 오르면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게 다시 CPI에 반영돼서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구조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흐름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CPI, PPI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흐름, 즉 관세에서 기업 부담에서 소비자 정가에서 인플레이션, 이 순환고리가 무서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뒀죠. 거의 100년 만에 가장 강한 무역 장벽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주식 시장은 일단 오늘 전까지는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S&P 500은 일주일 사이에 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면서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조정받았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에 단 이틀 만에 시가총액 5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건 이틀 연속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자, 시장의 불안은 바로미터인 공포지수, 그러니까 빅스도에서도 좀 알아갈 수가 있는데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약세 심리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장은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CPI가 3% 후반 혹은 4%에 근접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잡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가뿐만이 아니라 기업 실적, 소비자 심리 지표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발표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중요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도 이 지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 CPI, PPI 발표는 단순히 물가가 얼마 올랐다 수준이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공식 신호탄입니다. 만약 이 수치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그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번질 수 있고요. 반대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관세의 영향을 아직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CPI, PPI 발표 단순한 경제 지표 넘어서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 글로벌 증시 흐름, 그리고 심지어는 무역 정책까지 영향 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PPI, CPI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와 시장 흐름 잘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급락에는 조선과 방산을 담아야 하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황부터 정리를 해 보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 발표를 했었죠. 이게 시장에서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원래는 시장에서 한 10에서 15% 생각을 했었는데 25%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시장 바로 반응을 했고요. 미국 증시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 한국 증시도 바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기회일까? 오늘 바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25% 초강수는 그 이전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90일 정도의 유예를 뒀다는 부분. 자, 그렇지만 유예일 뿐 이게 전면 폐지는 아니라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업종은 바로 방산입니다. 왜일까? 일단 방산은 미국과 직접적인 수출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업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게다가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불안 요소가 좀 많잖아요. 그럴수록 각국이 군비를 늘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방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특히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원재료도 국산화를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안정성과 성장성이 둘 다 모두 갖추었다라는 평가를 방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업은 미국에 수출 많이 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사실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수출 비중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 조선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한국 조선사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항만에 중국 선박이 들어올 때 최대 10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추진 중인데 이런 환경이면 중국 배 대신해서 한국 배를 선택할 가능성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리스 선주가 한국 조선소에 15억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20척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게다가 LNG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LNG 운반선은 또 우리 한국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특수선, 즉 군함, 잠수함 같은 군수용 선박 수요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PAR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25% 관세에 직접 노출되는 업종들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제품을 가진 기업들, 자동차, 가전, 철강 같은 전통적인 수출주들은 실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에서는 이런 업종은 일단 주의를 해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조선 말고 또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될까? 이런 무역 전쟁 상황에서는 내수 중심 업종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유통, 금융 같은 업종이겠죠. 이 업종들은 대부분 국내 시장 중심이고 미국 관세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거의 받지 않습니다. 엔터 산업도 해외 매출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미국 의존도가 낮고 제품이 용역이라서 관세 대상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제약바이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는 곧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반도체는 미국도 꼭 필요한 산업이라서 관세를 매기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조율될 가능성 높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별도 검토 중이라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즉 완전히 배제할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들어갈 시점도 아닌 관망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자면 방산과 조선은 지금 시장의 가장 유력한 피난처. 두 번째, 내수 업종 그러니까 엔터 유통,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대안. 자, 그리고 세 번째, 관세 직접 타격 업종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적 하향 가능성 있습니다. 뭐 자동차 쪽 꼽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반도체 바이오는 관세 영향 변수 있음, 관망 필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트럼프 상호 관세 발표 분명 시장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90일 동안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할지 예측 불가능하죠. 이 안에서도 이렇게 안전한 업종, 기회가 되는 산업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조건적인 공포보다는 이성적으로 업종별 특성을 분석해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시장 뉴스를 보시면 분위기가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트럼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미중 간 무역 갈등을 넘어서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인 충격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충격파가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금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는 4월 17일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금리는 결국 경제 전반의 속도 조절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기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금융경연연구소는 한국은행이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기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에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 가격입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 집값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대출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자칫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는 그래도 그대로 두자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그리고 하지만 또 하나의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가능성.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트럼프발 상호간세 충격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금통위원들이 이건 국내 경제 성장률을 대폭 낮춰야 하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 하느니 경기 방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인하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시장의 컨센서스는 대체로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트럼프발 변수가 워낙에나 크기 때문에 하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환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민감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1,440원에서 1,480원대 거의 후반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하루에도 뭐 30원 이상씩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우리금융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 높다고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방 요인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유럽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유럽의 제조업 지표나 소비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한 심리 개선으로 연결이 되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곧 환율 하락 요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해오던 나라였는데 그런데 최근 물가가 잡히면서 일본 은행도 드디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이는 원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입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됐죠. 자, 이것도 환율 하방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상방 요인도 살펴봐야겠죠.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발 외국인 증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반을 언제 뺄지 잘 모르는 상황. 일단 과거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달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런 흐름은 원화 약세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환율 상승을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방과 하방이 함께 충돌을 하면서 1,440원에서 1,480원대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채권 시장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국고채 금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3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2.57%였는데 거의 20bp가량 하락한 셈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첫 번째,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크지 않으니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정부가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기 때문에 채권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셋째이자 가장 큰 요인은 역시 트럼프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채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금리는 하락을 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심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 트럼프였죠.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기업들 타격 불가피하다는 인식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공매도까지 재개가 된 상황. 특히 일부 업종,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것들은 공매도의 타깃이 되기 쉬운 만큼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까? 우리 금융연구소는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는 PBR 저점 인식이 생기면서 2,4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싸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PBR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면 기술적 반등이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증시는 리스크 회피와 저가 매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리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트럼프발 상호관세 충격을 정면으로 맞았었고, 이 여파는 금리, 환율, 채권, 증시 등 전 영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한은은 당연히 신중하게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유지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을 좀 예측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실적 발표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 중 하나죠. 대만의 TSMC. 이 기업의 2025년 1분기 실적을 주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TSMC는 오는 4월 17일 1분기 실적 공식 발표할 예정. 자, 이 실적은 단순한 기업 성적표를 넘어서서 글로벌 반도체와 AI 산업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 업체이고요. 특히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발표에 앞서서 지난달 공개됐었던 1월, 2월 매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올해 1월, 2월 두 달 동안 매출이 1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9% 증가한 수치. 단 두 달 만에 매출만으로 이 정도 성장을 한 것이라면 1분기 전체로 보면 약 41%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 당연히 AI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이죠. 특히 엔비디아가 만든 AI 칩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리면서 그걸 위탁 생산하는 TSMC에도 자연스럽게 수요가 몰렸습니다. AI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단가가 높고 수율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AI 수요가 늘면 TSMC의 매출과 이익률 모두 다 올라가는 구조이죠. 블룸버그 분석가들도 TSMC의 1월 직접 회로 수출이 매우 견조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AI 칩 판매가 TSMC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최근 브로드컴이나 폭스콘처럼 이렇게 AI 수요에 기대는 기업들의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AI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77%나 증가를 했고요. 폭스콘도 올해 초 두 달 동안 25% 매출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 속에서는 TSMC가 단순한 반도체 생산업체가 아니라 AI 산업을 이끄는 중심축이라는 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TSMC는 실적 외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또 진행 중입니다. 바로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가동이죠. TSMC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에서 첫 번째 공장 정식 가동했는데 이 공장에서 4나노 제품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비용과 효율이었죠. 다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 비용이 대만 본사보다 단 10%만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업계에서는 미국 공장이 30% 이상 비쌀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덮은 것이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핵심은 자동화였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 주간의 소식 잘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잘 팔로우 하시면서 일정 체크하시고 성투하시면 좋겠습니다.